2023년 고1 6월 학력평가 29번에서 32번 장국진전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에서 변란이 일어났고 살기가 등등하며 천자는 피신한 모양이더라. 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황제는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국진 주인공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서 무기를 갖추고 머리에 황금투구를 쓰고 몸에는 풍운갑 갑옷을 입고 왼손에는 전륜도 칼을 오른손에는 청학선 부채를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망설임 없이 말에 뛰어오르더라. 그러니까 황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옷을 갖춰 입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국진은 필마단기 혼자 말을 타고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 빛나는 준마 뛰어난 말은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말은 실로 혼연일체 하나가 된 듯 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국의 수십만 대국은 명군을 무찔러 없앴고 달마국이 적군이고 명나라군은 이 장국진이 속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간 황성의 운명은 경각 죽기 직전에 달려있으니 국진은 즉시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어전에 엎드려 황제 앞에 엎드려 말하되 소신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 원방에 먼 지역에 갔다가 폐에 금실을 끼쳤으니 이것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 압니다. 적병을 물리친 후에 죄를 묻겠습니다. 저에게 죄를 물으십시오 하고 아뢰더라. 절명한 천자는 그것이 누구인가 처음에 잘 모르는 듯 하다가 장국진이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서 계단 안으로 뛰어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경이 있으면 무슨 극심이 있겠는가. 경은 힘을 다해서 사직 나라를 구하고 짐의 근심을 덜어라 하고 눈물을 뿌리며 애걸하고 명령하시더라. 적은 어느덧 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더라. 그것은 도무지 아무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하더라.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여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두었습니다.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으로는 전륜도 또 한 손에는 청학선을 흔들며 성으로 빠져나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수십만의 적군을 진영으로 나는 호랑이처럼 달리더라. 그네의 전륜두가 닿는 곳은 번갯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의 군사는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대 혼란이 일어나더라. 그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며 물러가더라.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국진은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전장을 떠난다. 달마국은 천왕국과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 국진과 맞선다. 결국 국진은 병을 얻어서 누운 것은 당연한 이치일터라.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국진은 군중에 엄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리 끝에 국리를 더하더라.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에 진 앞에 호통을 치고 나더라. 그러나 국진의 진은 아무리 답이 없고 백운도사 오금도사는 장국진의 중대한 곡절이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이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위급함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 부인이 천기를 보고 있더라.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 더욱이 엿보고 있던 유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을 애통해하니 장승상과 왕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울 뿐이더라. 육도삼력과 소노병법에도 능통한 이 부인은 병법이죠. 이 생각 끝에 결연이 일어나더니 달마국의 전쟁터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의 끝을 지으리라 결심하더라.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 갑옷을 입고 왼손에는 칼을 오른손에는 깃발을 들고 시부모와 유시부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한 필의 말을 타고 달마국으로 향해서 집을 떠나더라. 유부인은 멀리 전송하여 나와 이 부인에게 근심하며 편지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 품속에 내어주더라.
그리고 이 부인에게 말하되 이것을 가지고 동정으로 지날 때 물에 던지면 용왕 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십시오. 동정의 용왕은 첩의 전생의 부모이니 부모가 보시면 반가울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다음 선녀 한 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람처럼 달려가더라. 동정호에 왔을 때 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 부부 내외가 반가워하며 만년주 술을 권하더라. 그리고 유부인의 말대로 선녀 한 쌍을 부인에게 내리며 천원왕과 달마왕은 욕이나 혼은 내되 죽이지는 마시옵소. 두 사람은 천상의 성관으로 인간계에 내려왔으니 만일 죽이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 나와서 전장에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만 하더라.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니 진문이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고 적병을 이것을 깨칠 속심으로 그 준비에 바쁘더라. 명나라군은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이더라. 이를 본 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빨리 청총의 곱비를 바싹 찧어서 좌우에 따라온 선녀들 앞에 세워서 길을 인도하라고 분부하고 급히 채찍질을 하니 말리 천총만은 화살처럼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을 향해서 달리더라. 영전 모습이 또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병들은 이 돌반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중절할 뿐더러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갯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전기종소가 나타나고 있네요. 어느 누구도 공포 속에 정신 잃는 것이 당연한 일이더라. 적벽이라고 해서 무섭지 않겠는가.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자, 지금까지 2023년 고1 6월 학력평가 장국진전 설명이었습니다.